테슬라가 무선 충전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음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필수적이라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반면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디즈니 플러스 앱이 제거됐다고 하는데요. 유치한 어른들 싸움이 여기까지 번졌네요. 먼저 사이버트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에 방탄 테스트를 거친 사이버트럭이 오늘 18일부터 전시됩니다. 지난 사이버트럭 배송 이벤트에서 방탄 테스트했던 영상이 공개됐었죠. 저는 이것 때문에 사고 싶다고 했는데 의외로 댓글에 같은 생각이신 분들이 계셔서 반가웠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실제 사이버트럭 특수 패널이 얼만큼 잘 총탄을 막아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샌디 멀로의 기가 텍사스 사이버트럭 제조라인 투어 영상에는 사이버트럭 패널의 생산 공정이 자세하게 담겼는데요. 엔지니어링 책임자에 따르면 원래 2.53mm를 사용했지만 더 얇은 패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개선해냈다고 합니다. 사이버트럭 생산이 대부분 자동화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걸어둘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테슬라는 이달 초 사이버트럭에 풀옵션이 포함된 리미티드 에디션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사는 초기 예약자들에 한해 2만 불, 너무 비싸죠. 근데 또 FSD 포함이라 여튼 추가해서 주문할 수 있게 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일부 직원들에게 최초 한정판 사이버트럭이 배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기가 기대되네요. 사이버트럭의 수요는 건재한 것 같습니다. 최근 제이레노의 사이버트럭 리뷰 영상에 출연한 테슬라 임원에 따르면 사이버트럭 계약금이 200만 건이 넘게 들어왔다고 하네요. 한편 이 영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테슬라가 무선 충전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음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잠깐 이 소식 보기 전에 이벤트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유안타증권과 테슬리츠가 함께하는 계좌 개설 이벤트. 자, 아직까지 주식거래 계좌가 없는 분들 혹은 기존에 유안타증권 계좌 이용하는 분들 치킨과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벤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은 2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이 지급됩니다. 조건이 100만원 이상 거래이지만 또 50만원 매수하고 바로 50만원 매도해도 100만원 거래니까 알아서 유도리 있게 연말에 사이버비어 오픈할 건데 치킨 받으시면 저랑 같이 치맥해요. 기존에 유안타 증권 계좌 있는 분들은 5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지급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벤트 종료될 때까지 매월 반복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매달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거니까 또 50만원 이상 거래도 유들이 있게 해서 이 영상 더보기란에 자세한 설명과 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또 그 밖에 중복 가능한 다른 이벤트들도 함께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방문 경로에 테슬리츠 입력하시면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릴게요. 테슬라가 무선 충전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음이 임원에 의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무선 충전 혹은 유도식 충전은 이런 패드 위에 차를 세우면 전자기 유도를 통해 충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요. 이 이미지는 지난 3월 투자자의 날에서 테슬라가 슬쩍 껴넣은 건데 차 아래에 너무나도 분명한 충전 매트가 보여서 개발 중에 있다는 걸 거의 말해준 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 무선 충전 스타트업 와이페리온을 인수하며 기정사실화되었고 물론 3개월 만에 매각했지만 엔지니어들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네요. 휴대폰 무선 충전처럼 케이블 연결보다는 덜 강력하지만 밤새 충전할 테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고 무엇보다 자율주행 세계에서는 필수적이라 또 반가운 소식이죠. 이미 전기차용 무선 충전 개발 업체들이 있지만 테슬라가 또 이 비즈니스를 얼만큼 키워낼지도 궁금한데요. 자체 개발한 테슬라 충전 NACS를 북미 표준으로 자리매김시킨 것처럼 말이죠.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CCS 타입이 아닌 자체 개발한 얇고 슬림한 NACS를 사용하는데요. 올해 포드를 시작으로 수많은 EV 제조회사와 충전업체들이 북미 시장용으로 NACS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파트너십을 맺은 포드와 GM EV 소유주들이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 같은 내용은 테슬라 충전 인프라 설계 관리자가 직접 언급한 것으로 두 회사가 어댑터와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면 2월경에 오픈할 것이라고 합니다. 슈퍼차저에서 다른 브랜드 차를 보는 게 이제 머지않아 흔해질 것 같네요. 자, 바로 어제 제가 2023 할리데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가장 주목받은 새로운 기능인 테슬라 차량에는 없던 360도 카메라를 대신할 3D 하이 피델리티 파크 어시스트를 중점적으로 다뤘죠.
이 좋은 게 비전 온리 차량에만 배포되고 예전에 나온 초음파 센서 차량들에게는 아직까지 제한된 것 같다고 했는데, 오토파일럿 디렉터에 따르면 언제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차량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후속 업그레이드도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한편 이번 헐리데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일부 차량에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앱이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유치한 어른들 싸움이 여기까지 번졌는데요. 지난달 머스크가 X에 반유대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반응을 하면서 디즈니를 포함한 많은 광고주들이 X에서 이탈했고, 이후 특히 디즈니 CEO와 일론은 공개적으로 서로를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2021년 이후 줄곧 있었던 디즈니 플러스 앱이 테슬라 차량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다만 이전에 이 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차량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헐리데이 업데이트 전에 앱을 꼭 다운받으라는 팁과 혹여 볼 수 없게 되더라도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건 양쪽 다 지는 게임 같은데 왜 이럴까요? 테슬라가 독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EV 보조금 중단에 직접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부터 유럽까지 EV 보조금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스웨덴 노조의 테슬라 단체 협약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북유럽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서한을 보내 주식 매각을 고려한다며 가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상황을 미 전미자동차 노조가 매우 유심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테슬라는 오늘 기가 네바다 공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 10%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최근 기가 베를린 임금처럼 노조 영향과는 무관할 수 있어요. 테슬라 스웨덴 노조 파업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이 주제도 따로 한번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테슬라 뉴스는 여기서 마칠게요.